여러분, 환자분들이 치과에 가장 많이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임플란트나 충치 치료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바로 잇몸 질환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외래로 찾아와 진료를 받는 외래 다빈도 질병 순위를 조사했더니 1위가 치주 질환이었습니다. 국민 1등 질병인 셈이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행동, 매일 먹는 식습관들이 치아를 망치고 잇몸을 녹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습관과 잇몸 질환을 그대로 방치하면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병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심하면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의사들은 무조건 이걸 끊고요, 절대 하지 않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잇몸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과 집과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예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 지긋지긋한 잇몸 질환 꼭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최악의 습관을 알아보기 전에 지금 나에게 잇몸 질환이 있는 건 아닌지 잇몸 상태부터 체크하고 시작해야겠죠? 만약 지금 이런 증상이 있다면 빨리 치과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 가끔 양치할 때 피가 나는 것은 괜찮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특정 부분에서 계속 피가 나고 치약의 색깔이 빨갛게 물들어 있다면 이건 잇몸이 보내는 하나의 신호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치과에 오셔야 돼요. 두 번째, 매끈하고 납작한 잇몸 모양이 아니라 불규칙하고 부어 있다면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잇몸 질환 신호입니다. 이 경우에도 꼭 치과에 오셔서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치아가 흔들린다. 충치도 없는데 치아가 흔들린다면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과 뼈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꼭 치과에 방문해 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잇몸 질환의 정조 증상이 있는데도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잇몸 질환은 심해지고 결국 멀쩡해 보이는 치아를 뽑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잇몸 질환이 심하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 저희 병원에서 치료한 몇 가지 케이스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40대 남성 환자입니다. 치아가 불규칙적으로 뒤틀려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분은 잇몸과 뼈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시면서 치아가 하나씩 흔들리기 시작했고, 결국 여러 개의 치아를 발치하고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그 자리에 하게 된 안타까운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왼쪽 위치아입니다. 예전에 브릿지를 사용해 두 개의 치아를 연결했는데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브릿지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엑스레이를 보면 뼈가 많이 녹아내렸고 결국 브릿지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에서 보신 것처럼 아무리 양치를 잘해도 잇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치아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 질환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야 잇몸이 녹아내리는 걸 막을 수 있겠죠? 그럼 왜 잇몸이 녹아내릴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습관 중에서 잇몸을 녹아내리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양치 습관입니다. 잇몸이 망가지는 이유는 세균들 때문입니다. 세균 때문에 잇몸이 내려앉고 고름이 나오고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균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양치질은 필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양치질 하루에 몇 번 하시나요? 하루에 3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2번 하는 경우도 있고 1번 하는 경우도 있죠. 방금 놀란 분들 있으시죠? 그런데 의외로 양치에 소홀한 분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최소 2번 이상은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음식물 찌꺼기가 치태로 변하고 나면 12시간 안에 이를 닦지 않으면 양치질만으로는 제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24시간 안에 최소한 2번 이상은 양치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치질 횟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닦는 방법이 더 중요해요. 잇몸이 안 좋은 분들께 양치질 교육을 해드리는데 깨끗하게 닦았다고 해도 사진을 보면 치아 표면은 깨끗하지만 치아 사이사이가 하나도 안 닦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게 되면 치태가 남아 잇몸이 붓고 아프고 또 흔히들 잇몸이 내려앉는다고 표현을 하시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와타나베법과 바스법을 이용하여 치아를 닦아주세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와타나베법은 이쑤시개를 사용하듯이 치아 사이사이에 칫솔모를 넣어 이를 닦는 방법이고, 바스법은 살짝살짝 진동을 줘가면서 음식물을 빼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사용하시면 훨씬 개운하시고 실제로 잇몸병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잇몸에 안 좋은 최악의 습관 두 번째, 입이 심심할 때 먹는 습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이 심심하다 그러면서 오징어나
쥐포 같은 질긴 음식을 질겅질겅 씹는 걸 좋아하시죠. 또 많은 분들 젤리나 카라멜 같은 끈적이고 찐득한 음식을 많이 드시는데요. 당분이 높고 찐득한 음식은 치아에 오래 붙어 있어 충치나 잇몸 염증을 유발하기 쉽고요. 질기고 너무 딱딱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잇몸이 건강할 때는 괜찮아 보이겠지만 잇몸이 약해지면 질긴 음식을 먹을 때 치아에 가해지는 힘이 잇몸을 더 빠르게 망가뜨릴 수 있어요. 딱딱한 음식도 잇몸엔 좋진 않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차가운 음료를 즐겨 드시면서 얼음을 씹어 드시는 분들 많은데요. 얼음을 씹으면 치아에 금이 가거나 파절될 수 있으니 얼음을 씹지 말고 녹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입이 심심하다면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음식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잇몸에 안 좋은 최악의 습관 세 번째, 흡연입니다. 흡연은 그 자체만으로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피가 나게 합니다. 임플란트를 심을 때 흡연을 많이 하는 분들은 뼈 이식 후에도 문제가 많이 생겨서 임플란트가 잘 안 붙고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흡연을 하시게 되면은 입안 상태가 진공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 수술한 경우 봉합사가 흡연하는 행위만으로 터지고 유해물질이나 세균들이 더 감염되기 쉬운 상태로 구강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구강이 건조해지시기 때문에 충치 질환의 위험성도 같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잇몸 건강에 있어서는 흡연을 줄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잇몸에 안 좋은 최악의 습관 네 번째,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가는 습관입니다. 스트레스나 집중할 때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다면 치아와 잇몸에 무리가 갑니다. 이갈이도 문제인데 이갈이를 하면 치아가 흔들리고 빠질 수 있어요. 이갈이를 하는 습관이 있다면 자기 전에 나이트 가드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꽉 물거나 이를 가시는 분들은 치아에 마모가 생기게 되는데 장치로 감싸주면서 치아의 마모를 줄여주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나이트 가드를 처음 착용할 땐 불편할 것 같아 걱정하시지만 금방 익숙해지고요. 오히려 없으면 잠이 잘 안 온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잇몸에 안 좋은 최악의 습관 다섯 번째, 턱을 괴거나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입니다. 턱을 괴는 습관이나 한쪽으로만 씹는 습관은 얼굴 비대칭을 유발하고 특정 부위의 잇몸에 과도한 압력을 가해 잇몸 건강은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을 골고루 사용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이렇게 잇몸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들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3주 동안 이를 닦지 말라고 하고 관찰했더니 입에서 냄새가 나고 잇몸에서 피가 질질 났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다시 이를 닦기 시작하니 모두가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 연구를 통해 잇몸의 초창기 염증은 잇몸 부분에만 있고 잇몸 부분의 염증은 이를 닦으면 100%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건데요. 그런데 안심하긴 일러요. 3주가 넘어가면 염증이 뼈를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잇몸뼈가 다 녹아 없어지면 이가 흔들리다가 결국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잇몸 질환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이 잇몸 질환을 개선하지 않으면 입안의 문제를 넘어서 전신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염증 상태의 잇몸은 혈관이 열려 있기 때문에 세균과 염증 물질들이 온몸으로 퍼져 각종 질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잇몸 질환이 고혈압, 당뇨병, 치매, 신장질환, 뇌졸중, 조산, 저체중과 출산, 성기능 장애 등 다양한 전신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많은 논문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잇몸 건강만 지켜도 이런 위협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건강한 잇몸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잇몸 질환 예방을 위해 집에서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과 치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잇몸 건강에 가장 중요한 올바른 칫솔질과 치간 칫솔 사용입니다. 칫솔을 고를 때는 칫솔모가 어느 정도 짧은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칫솔의 머리 부분이 긴 경우에는 이렇게 닿게 되면 안 닦이는 부위가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치아 하나 또는 2개 정도 닦일 정도의 크기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칫솔질을 할 때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사이사이를 닦는 걸 의식해서 닦아주시고 양치질만으로 다 제거가 되지 않는 치아 사이의 음식물들은 치실과 치간 칫솔, 워터픽 등 구강 보조용품을 사용하셔서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치실과 치간 칫솔은 칫솔이 닿지 않는 이 사이에
치태와 음식 찌꺼기를 제거할 수 있는 의료용 실과 작은 브러쉬이고, 워터픽은 치아 사이에 고압의 물을 뿌려서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구강 세정기인데요. 특정 브랜드의 명칭이지만 데일밴드나 봉고차처럼 이런 종류의 기기들을 워터픽이라고 부르죠. 이런 구강 보조 용품을 사용하실 때에는 너무 세게 해서 입안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그리고 위생관리도 잘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치간 칫솔은 잘 말려서 사용하시고, 워터픽의 물은 자주 갈아주셔야 세균에 의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치실 또는 워터픽만 사용하고 양치질을 하지 않는 분이 계신데 절대 안 됩니다. 양치질을 하시고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치아를 닦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칫솔입니다. 구강위생 보조용품만으로 치아 이 넓은 면들을 닦을 수가 없어요. 안 닦이는 부분이 훨씬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꼭 양치질을 하시고 보조적 수단으로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잇몸 마사지 하기입니다. 잇몸 마사지를 꾸준히 실천하면 잇몸 조직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세균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잇몸 마사지를 하면 잇몸의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데요. 잇몸을 마사지하는 방법으로는 손으로 하는 마사지와 도구를 이용한 마사지법이 있는데요. 우선 양치질한 후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 검지를 이용해 잇몸을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10회 정도 문지르면서 잇몸 전체를 꼼꼼하게 마사지합니다. 간혹 주겸이나 천일염으로 문지르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행동은 잇몸에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도구를 이용한 마사지법으로는 칫솔질을 할 때 부드럽게 잇몸까지 쓸어내듯 닦아주는 거예요. 잇몸이 상처가 나지 않게 모가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워터픽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잇몸이 자극되어 마사지 효과가 있는데요. 단 처음부터 압력을 너무 세게 하시면 약한 치아가 부러진다거나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으니 적당한 수압으로 각도를 잘 조절하셔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클로르헥시딘 활용하기입니다. 클로르헥시딘은 잇몸 질환뿐 아니라 구내염이 심하신 분들에게도 추천되는 제품인데요. 치과에서도 임플란트 환자나 치주염 환자에게 처방할 정도로 가그린이나 리스트린보다 더 효과가 좋은 구강살균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의약품이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2-3,000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클로르헥시딘의 효능은 구강 내 세균을 잡는 살균 효과가 좋을 뿐 아니라 보호막을 형성해서 세균의 증식을 막아 살균 효과를 오래 지속시키고요. 염증 부위를 보호해서 잇몸의 회복을 도와줍니다. 사용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 사용하는 게 좋고, 한 번 사용할 때 10ml 정도를 입에 머금고 1분간 가글 한 후 뱉으시면 됩니다. 만약 10ml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겠다면 보통 가글 뚜껑에 눈금 표시가 되어 있으니 뚜껑의 반 정도를 채우시면 딱 맞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치과에서는 빠른 효과를 위해 원액을 그대로 쓰기도 하지만 집에서 혼자 사용하실 때는 자칫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과 1: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면 잇몸에 자극도 덜 주면서 안전하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용량과 횟수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2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장기간 사용하면 치아가 변색되거나 혀가 까맣게 생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미각 변화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더 오랫동안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치과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치아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가끔 치아를 도구로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 맥주병 뚜껑을 치아로 딴다거나 테이프나 케이블 타이를 끊을 때 치아로 끊는 분들 종종 있으시죠? 간장게장 같은 음식을 먹을 때도 치아로 깨지 말고 도구를 사용해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다가 잇몸에 상처가 나고 찢어져 오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다섯 번째는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기입니다.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스케일링을 받은 게 언제인가요?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해 스케일링을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몇 년 전에 충치 치료할 때 받아봤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스케일링이 뭔지 잘 모르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스케일링은 칫솔이 닿지 않는 곳에 쌓인 치석을 제거하는 건데요. 치석은 치아에 쌓인 미세한 막이 굳으면서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한 돌처럼 변합니다. 그 돌을 제거하는 것이 스케일링입니다. 스케일링을 통해 잇몸 질환을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지만 잇몸이 깨끗한 환경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최소의 1년에 한 번, 치석이 잘 생기는 분들은 3개월마다 치과에 방문해 스케일링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나 잇몸이 약한 분들은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더 자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어리고 잇몸이 건강한 분들도 건강보험에서는 1년에 1회 스케일링에 보험을 적용해 주니까 예방 차원에서 꼭 스케일링은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1년에 한 번 정기검진하기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치과를 방문해 점검을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받는 건강검진 항목에 치과검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분들도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정기검진을 받으면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항상 치과를 가려고 하면 비용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검진 비용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엑스레이 촬영과 간단한 검사 정도면 10,000원 전후의 비용인데 그 돈으로 잇몸 질환이나 충치를 조기에 치료한다면 더 큰 지출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잇몸 질환의 위험성과 잇몸 질환을 부르는 최악의 습관들, 그리고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집에서 스스로 하는 법과 치과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꼭 자신의 습관으로 만드셔서 저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여러분, 잇몸 질환으로 저와 만나는 일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